여러분, 새로 나온 게임을 딱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게임 세계에서 카피캣, 그러니까 따라쟁이 논쟁만큼 뜨거운 감자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의성을 갉아먹는 도둑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위대한 창작을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팽팽한 줄타기의 진실이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딱 3초. 우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이건 베꼈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말이죠. 그 직감적인 판단이 과연 항상 옳은 걸까요? 오늘 저희는 그 3초라는 판단 뒤에 숨어 있는 법과 윤리, 그리고 창작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명백하게 복붙해서 딱 걸린 사건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선 표절과 저작권 침해라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을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마주나 패러디처럼 창의적으로 빌려오는 세계를 탐험하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따라하기가 어떻게 위대한 독창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비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건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던 게이머 커뮤니티 전체를 그야말로 들끓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 귀살의 검입니다. 왼쪽이 바로 그 유명한 원작이고 오른쪽이 문제의 게임입니다.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이름은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놨고 스토리 라인은 물론이고요. 캐릭터의 특징적인 옷차림이나 표정까지. 이건 영감이나 오마주 수준이 아니죠. 그냥 대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 게임 출시된 지 단 5일 만에 엄청난 비난 여론에 밀려서 서비스를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게이머들의 눈을 속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귀살의 검 같은 걸 보면 본능적으로 불쾌하고 막 화가 날까요? 그 분노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평소에 막 섞어 쓰는 단어들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절입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친구가 쓴 아주 멋진 글을 제목만 살짝 바꿔서 내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핵심은 공로,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명예를 훔치는 겁니다. 법적인 처벌 이전에 창작자로서의 양심을 파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친구의 글을 훔치는 게 아니고요. 친구가 출판해서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을 몰래 복사해서 팔아버리는 행위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돈, 그러니까 재산을 훔치는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디어 도둑하고 오른쪽에 있는 재산 도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원작이 셰익스피어라는 사실을 싹 숨긴다면 그건 표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윤리의 문제, 다른 하나는 법의 문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아까 그 귀살의 검은 뭘까요? 이건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서는 최악의 경우, 바로 도용에 해당합니다. 이건 그냥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원작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제가 진짜 귀멸의 칼날 게임이에요 라고 팬들을 대놓고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한 거잖아요. 아주 악의적인 기만 행위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명백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베끼기가 다 이렇게 나쁜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존경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혁신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창의적인 빌려오기의 회색지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원작에 대한 존경을 가득 담아서 하는 인용과 원작을 비판적으로 꼬집기 위한 풍자를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도둑질과 똑같이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 이른바 잘 빌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마주, 패러디, 그리고 모방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밌는 건 바로 목적의 차이예요. 오마주의 핵심은 원작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 같은 거죠.
반면에 패러디는 원작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방이 있습니다. 오마주나 패러디처럼 어떤 특별한 의도를 담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따라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게임 컨트롤러를 잡았을 때 잘하는 친구 플레이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고 막 따라했잖아요. 사실 모방은 모든 배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창작의 세계, 특히 이 게임 세계에서 법이 보호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게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점프해서 적을 밟아 무찌른다는 규칙이나 레벨업을 통해 강해진다는 시스템 자체는 법적으로는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법이 보호하는 건 마리오의 코스염이나 젤다의 스토리 같은 구체적인 표현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아류작들이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모방이 혁신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끼 고양이 비유는요, 모방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과정을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이게 바로 한 명의 게임 개발자가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존경하는 게임을 어설프게 따라 만들면서 모방 시작하죠. 수많은 버그와 실패를 겪으면서 학습, 기본기를 다지고 마침내 기존의 규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틀어서 혁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방이 독창성으로 진화하는 아름다운 여정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어미고양이는 새끼를 보고 이따라쟁이야 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카피캣이라는 말은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창작자가 맨 처음에 달았던 가장 용감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베꼈어, 안 베꼈어? 이게 아니라 이 모방은 악의적인 도둑질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학습 과정인가? 이렇게 말이죠. 이 새로운 관점으로 게임 세계를 바라본다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